안녕하세요. 지금부터 HTTP와 HTTPS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TTP의 문제점입니다. HTTP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보안이 안 좋다고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위장 서버의 확인 불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글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뭐 구글닷컴 쳐가지고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DNS 스푸핑이 일어나서 원래 이제 구글에 대한 도메인의 IP가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DNS 스푸핑이 일어나서 가짜 서버의 IP를 막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IP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잘못된 서버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는 진짜 서버인 줄 알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데이터를 뺏기거나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장 서버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HTTP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문 통신의 도청입니다. 저희가 이제 HTTP를 사용하여 보낼 때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ABC라고 보냈는데 이게 개인 정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해가지고 서버 쪽으로 보내려는데 이 중간에 언제든지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ARP 스푸핑이 있긴 한데 ARP 스푸핑 이외에도 중간에 이제 라우터를 거치고 뭐 스위치를 거치면서 충분히 중간에 빼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값을 꺼냈을 때 ABC라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데이터 변조 확인 불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ABC라는 개인정보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 변조를 시킵니다. 원래 이제 클라이언트는 ABC라고 보낸 게 아닌데 뭐 BBC 이렇게 고쳐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 서버에는 잘못된 게 들어가고 클라이언트는 개인정보가 ABC로 넣었음에도 서버가 BBC로 들어가는 이상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변조를 하여도 서버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조 확인 불가가 HTTP의 세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HTTPS고요. 그래서 이 S 위에서는 위장 서버 확인 불가 방법은 인증서를 통해서 해당 도메인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평문통신 도청은 안에 있는 이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꺼내서 보더라도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는 것은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변조 확인 불가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ABC로 보냈는데 이렇게 BBC로 변경을 해서 중간에 갈취되고 보내지더라도 이제 맥 해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받는 데이터들에 대해 모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서버는 아 이거 변조된 정보구나 하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HTTP 문제가 되는 점을 HTTPS를 씀으로써 충분히 보안적인 측면을 해결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칭키와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는 공개키라고도 불리는데요. 비교를 할 때는 우리 비대칭키라는 용어를 써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먼저 대칭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키는 저희가 홍길동이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암호화할 때 키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칭키인 이유는 홍길동을 이런 걸로 암호화할 때도 이 키를 쓰고 반대로 이렇게 암호화된 것을 다시 홍길동으로 복호화할 때도 해당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의 키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대칭한 것 같다 해서 대칭키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공개키가 있는데 공개키는 비대칭키라고 말씀드렸죠. 홍길동에서 이런 형태로 암호화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키 1, 2, 3, 4로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암호화된 것은 복호화하려면 무조건 키 5, 6, 7, 8을 써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키 5, 6, 7, 8을 통해서 암호화를 해놨다면 복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키 1, 2, 3, 4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할 때와 복호화할 때가 각각 다른 것을 이제 비대칭 키라고 합니다. 이게 공개키 알고리즘이라고 불린 이유는 보통 서버에서 하나는 이제 숨겨둡니다. 개인 키야라고 하고 서버에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본인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한 키는 이제 공개 키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키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개키, 비밀키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은 HTTPS를 설명하는데 왜 대칭키와 비대칭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대칭키를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을 배운 이유는 아까 저희가 암호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암호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방식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복호화에 자주 쓰이는 대칭키를 쓸까 했더니 문제점이 탈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 1, 2, 3, 4를 쓰기로 마음 먹고 이제 앞으로 우리 통신할 때 키 이거 쓸 거야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상대한테 전달을 할 때 이게 중간에 약간 탈취가 될 수 있었다고 했죠. ARP 스푸핑, 뭐 DN 스푸핑 이런 걸 당해가지고 키가 탈취당했다면 저희는 중간에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음에도 모든 내용이 다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키를 넘겨줄 때 탈취를 당한다면 이 통신 자체는 전부 보안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칭키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은 공개키와 비밀키 방식, 이런 개인키, 공개키 방식을 쓸까 했더니, 참고로 개인키가 비밀키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쓸까 했더니, 아, 이게 대칭키에 비해서 연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배 가까이 연산이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이게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매번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암복화를 이 연산이 너무 많은 게 네트워크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칭키와 공개키 이 방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어, 통신할 때 대칭키를 쓸 겁니다. 대칭키를 쓸 건데 이 대칭키를 넘겨주는 방법을 바로 공개키와 개인키 방식을 이용해서 대칭키를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정해놓고 대칭키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서로 암복화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CA와 인증서 체인입니다. 먼저 CA 뜻은 인증기관을 뜻하는데요. 인증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장 최상위의 기관인 루트 CA가 있고, 루트 CA가 인정한 인터미디에이트 CA라는 중간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해당하는 리프 CA가 있습니다. 각각 CA가 있는데, 리프 CA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인증서를 보면 도메인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xcarlid로.com인데 인증서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도메인이 적혀 있는데 asta.excalibro.com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나는 인증을 할게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두 개의 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 보증을 쓰는 로직 자체가 이제 바로 디지털 서명입니다. 자, 디지털 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각각 CA에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근데 인증서를 발급할 때 각각의 인증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돼 있고 서명돼 있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명은 본인보다 상급 기관에 대해서 서명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근데 루트 CA는 이제 최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본인의 서명을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미디 CA는 본인의 상급 기관인 루트 CA한테 서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리프 CA의 인증서는 인터미디에 CA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명을 어떻게 보고 검증을 하는가 해서 보면 루트 CA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브라우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엣지인데요.
엣지 브라우저에서 믿을 만한 인증기관에 공개 키들을 다 이제 모아둡니다. 공개 키 목록을 이제 브라우저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를 들고 복호화를 시도합니다. 이 복호화를 시도하게 되면 위에서 봤죠?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거는 개인 키로밖에 복호화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호화에 성공을 했다는 건 서명 자체가 개인 키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이 꼬였는데 지금 서명 자체가 공개 키를 통해서 복호화가 성공했다. 이 뜻은 개인 키가 암호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개인 키는 루트 CA 본인들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루트 CA가 해서 준 인증서가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서명도 공개 키 인터미디에 CA의 인증서에 되어 있는 서명도 이런 브라우저에 담겨져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서명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터미디에 CA의 공개 키는 그럼 누가 갖고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이 인증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인터미디에 CA가 발급할 때 본인의 공개 키도 같이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증이 됐다면 이 인증서를 읽어와서 여기서 이제 개인 키를 넣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복호화를 시도해서 여기까지 오케이를 했다면 이 세 가지 모두 믿을만 하구나 하고 인정을 한 게 이 과정을 이제 인증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얻은 게 뭐냐? 위에서 나왔었죠. 도메인 서버를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인증서란 방법을 내놓았으니 이제 인증서를 씀으로써 저희는 위장 서버에 대한 확인이 된 거고요. 즉 xcarlido.com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페이지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토어와 트러스트 스토어입니다. 키스토어와 트러스트 스토어는 단어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키스토어는 저희가 만약에 엑스칼리드로를 만든 회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서버에서 저희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때 리프CA를 줄 때 줄 인증서 들고 있겠죠. 그리고 서버만 들고 있어야 되는 개인 키도 들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담아두는 저장소가 바로 키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서버임을 증명하는 어떤 신분증을 보관하는 저장소고요. 그것을 키스토어라고 한다. 그럼 트러스트 스토어는 뭐냐? 저희가 아까 브라우저에 이제 믿을 만한 공개 키를 모아둔다고 했죠. 그것을 트러스트 스토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믿을 만한 인증서와 공개 키들을 넣어두는데요.
이게 저희는 지금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서 브라우저가 이제 이것을 알아서 모아서 다 해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버를 리눅스에 올리고 할 때 트러스트 스토어 같은 곳에 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믿을 정보들이다. 정보라기 약간 애매한데 내가 믿을 신분증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HTTP와 HTTPS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TLS 핸드쉐이크와 그에 따른 성능 최적화 그리고 보안 및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